발표자 김진호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서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딜레이 됐다는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마스크, 플라스틱컵, 그리고 일회용 용기가 얼마나 버려졌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무려 1000만 개의 마스크, 그리고 7천만 개의 플라스틱컵, 그리고 800만 개의 일회용 용기가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생활 쓰레기 문제는 코로나19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항상 진행해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버려진 쓰레기의 끝에 대해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뒷배경의 사진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활용되지 못하는 쓰레기는 내립 혹은 소각을 통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주로 우리 손을 떠난 쓰레기의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우리가 아니라 제2의 무언가가 오염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뿐 우리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대시보드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오염의 주체가 된 대시보드, 그리고 쓰레기가 오염을 거쳐서 다시 질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각화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각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했고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와 환경오염은 환경과 동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후에 저희는 자료 수집과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인구 수부터 진료 데이터까지 총 5개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공공 데이터의 가장 최신 데이터 버전이었던 2018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4가지의 전처리를 진행을 했는데 각 전처리 방식은 뒤에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평균 데이터로의 계산입니다. 2018년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평균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계산했습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이미 연평균으로 계산된 데이터도 존재했지만 날짜별, 시간별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데이터는 진료 데이터에 대한 일부 예시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날짜별, 지역, 질병별, 발생 건수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 시도, 시군구, 질병별로 연평균을 계산하여 연평균 데이터로 통합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질병 발생 건수의 정교화입니다. 질병 데이터의 경우 환경성 질병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총 감기, 눈병, 천식, 피부염이라는 4가지 질병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질병의 발생 건수, 분포를 확인하여 저희가 각 질병에 대해 발생 건수가 최소 0, 최대 1이 되도록 민맥스 스케일링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시도, 시군구명 통일입니다. 저희가 5개라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도, 시군구명에서 표기명, 표기명 등의 이런 자잘한 차이점이 존재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질 측정망의 경우 통일 과정에서 추가적인 전처리를 진행했는데요. 수질 측정망 데이터를 보시면 같은 측정소지만 다른 지역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른쪽과 같이 이상 데이터를 탐지하고 이를 필터링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로 활용을 위한 데이터셋 변형인데요. 다양한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컬럼만 추출을 진행했고 이제 통일된 그런 데이터셋을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태블로 활용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오른쪽 위에 같이 피벗 테이블 형태로 조금 작성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를 멜팅화 한다든지 등의 태블로 활용을 위한 시트를 제작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변형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부터 질병까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와 오염 그리고 질병까지의 관계를 EDA를 통해서 조금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EDA 과정에서 얻게 된 인사이트 3가지를 이제 대시보드 설명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 쓰레기와 대기 오염입니다.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소각 폐기물 처리량, 발생량, 그리고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진한 색일수록 조금 심각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점을 뜻하는데요. 이제 경기도 지역 그리고 전주, 청주, 창원 지역에서 동일하게 조금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와 소각 그리고 매립,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제일 왼쪽은 소각 쓰레기 처리량, 이제 가운데 매립, 마지막 재활용 쓰레기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소각 쓰레기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가 유독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경기도 지역,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기도 지역에서 소각 쓰레기 양과 그리고 미세먼지 양이 모두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첫 번째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소각 쓰레기는 대기오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매립 쓰레기와 수질오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일 왼쪽 그림 보시면 인천 서구에 대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진한 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으십니다. 이는 이제 매립 폐기물 처리량인데 인천 서구에 수도권 매립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인천 서구에 굉장히 많은 매립 폐기물 처리량이 매립 폐기물 처리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립 폐기물 처리량과 함께 수질 오염의 지표인 BOD와 TOC 지표가 서해안을 따라 수질 오염이 좀 심각한 편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질 오염에 대해 조금 더 직관적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생활수가 응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흔히 이제 서울의 아리수 같은 부분은 생활수 중에서 음용이 가능한 그런 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시도별로 음용 가능 여부가 비율이 조금 상이하고 서울의 경우 생활수 중에서 음용 가능한 물의 비율은 단 18%에 불과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지역인데 이렇게 음용 가능성이 다르다는 것에 조금 의문을 가져서 매립지와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오른쪽 같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회색의 점은 이제 매립지이고요. 이제 빨간색이 생활수 중 음용이 불가능한 비음용 생활수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쓰레기 매립지에 가까울수록 비음용인 경우가 많고 이제 대체적으로 음용인 경우보다 비음용인 상황이 매립지에 더 가깝다라는 점을 알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두 번째 인사이트를 파악했습니다. 매립 쓰레기는 수질 오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과 질병입니다. 왼쪽에 대한민국 지역 미세먼지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는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에 따라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최대 1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감기 발생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과 감기 발생수가 많은 지역은 지역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나 대기가 순환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접한 지역에서 유의미한 발병률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미세먼지와 천식에 대한 비교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4월의 미세먼지와 천식 수치가 높은 편인데, 그래서 이제 4월에 필터를 걸어 지도로 한번 파악을 해봤을 때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이 높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즉, 환경오염은 환경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총 3개로 구성했으며 시트의 목적에 맞는 이제 설명을 같이 추가하면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시보드는 쓰레기와 오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해당 대시보드의 첫 시트부터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트의 경우 이제 쓰레기와 오염 그리고 질병 간의 흐름도를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소각 쓰레기를 클릭하면 대기오염과 그에 맞는 질병, 그리고 매립 쓰레기를 클릭하게 되면 수질오염과 또 그에 맞는 질병, 그와 관련된 질병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전체 흐름을 한번 파악한 다음은 2015년과 2018년, 즉 과거와 현재를 조금 비교해보자 했습니다. 이제 연도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과거와 현재 중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밑에 시도를 선택하는 필터를 하면 전체 지역 전국에서 뭐 경기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그 부분만 필터링 되고 안에 정보를 이제 그 지역에 맞게, 그 해당 연도에 맞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15년 대비 2018년의 매립 쓰레기 양은 증가했고 소각 쓰레기 양은 감소했습니다. 소각 쓰레기 양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 쓰레기 배출 현황이 개선되고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쓰레기와 오염 대시보드에서 마지막 시트는 쓰레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연관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위쪽에는 선택한 지역에 따른 쓰레기와 오염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밑에 시트에서는 위에는 대기오염과 소각 쓰레기, 밑에는 수질오염과 매립 쓰레기로 구성을 했는데 막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역 차트에 대한 것은 이제 오염원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주로 막대가 높은 곳은 영역 또한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신데요. 이제 필터링하는 과정을 같이 보시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도를 선택하게 되면 위에처럼 해당 지역에 대한 현황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역 선택이 변경되면 그에 맞게 변형됩니다. 그리고 시도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선택한 시도에 대한 파악을 조금 더 명확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시보드는 오염과 질병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쓰레기 종류, 오염 종류에 대한 지도,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신체, 그리고 저희가 매일 만드는 쓰레기, 매일 노출되는 오염원 현황들과 이제 대기 오염원의 레이더 차트를 통해서 지역 간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진료 동향을 추가하면서 환경성 질병에 대한 과거와 현재 현황 비교를 조금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지역 선택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필터링을 걸었고, 이제 쓰레기 종류와 오염 종류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종류는 지도에서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며 오염 종류는 지도에서 막대로 표시가 됩니다. 원이 클수록 쓰레기에 대한 매립량, 소각량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막대에서 진한 부분일수록 조금 오염원의 심각성이 크다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4가지 스토리가 조금 전달해드릴 만한 그런 스토리가 존재해서 이제 스토리보드로 제작하여 같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스토리는 소각 쓰레기 우리 눈으로 들어오다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전국의 소각 쓰레기는 0.28kg고 초미세먼지는 53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레기 종류를 쓰레기 소각량으로 변경하면 경기도 지역이 부각되고요.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이 부각되고 이제 경기도만 선택했을 때 같이 보실게요. 했을 때 초미세먼지량은 87까지 상승하게 되고 이제 전국적으로 감기가 눈병보다 높은 질병 수치를 보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그 반대로 눈병이 더욱더 높은 질병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 수치는 높을수록 조금 인구수 대비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발표 초반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한국이 세계에서 그렇게 큰 그런 지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큰 땅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1위 규모의 매립지를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 매립지를 선택하게 되면 인천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이 매립이 없는 게 아니라 인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립지가 없어 보이고 인천을 해제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매립지에 대한 매립량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BOD와 TOC라는 수질오염 지표를 확인했을 때 인천과 충청도, 전라도, 이 서해안 라인에서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에 대한 언급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주로 제주도는 청정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과거와 동일하게 현재도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와 경상도를 제주도와 비교했을 때 크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매립량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염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봤을 때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은 하얀색으로 좋은 편에 속하지만 이제 수질오염에 대한 필터를 제거하고 대기오염원에 대한 막대를 봤을 때 진한 색깔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시의 환경불감증입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환경불감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이제 BOD 2.06, TOC 3.36, 미세먼지 26, 초미세먼지 53이었던 반면에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병 역시 천식이 0.24였던 이 상황에서 광역시만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염원에 대한 수치가 월등하게 증가하게 되고 천식 수치 역시 0.33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오염원부터 질병 수치까지 전국에 비해 광역시의 문제성이 조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역시의 주 정책 중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조금 더 발빠르고 조금 더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을 해당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시보드입니다. 이제 세계 속에서 한국을 조금 비교하고자 하여 제작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자전축을 움직이면서
자신이 보고 싶은 나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찍혀 있는 점은 이제 환경 지표에 대한 점수, EPI 점수인데요. 붉은색일수록 점수가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 데이터, 세계 이제 뭐 수질 오염원과 대기 오염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확장성을 위해 이제 한국과 세계 모두에다가 이러한 막대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확장성을 조금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보시면 EPI 순위가 전체 EPI 순위가 180국가 중에서 28위를 랭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가 OECD 37개국과 함께 비교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산화탄소 122위, 그리고 오존 91위, 미세먼지 45위는 아직 저희가 갈 길이 멀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시보드 설명 마치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급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슈 등을 바탕으로 익숙하지만 잊기도 쉬운 그런 쓰레기 문제를 질병과 연결하여 시적절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통한 이제 인사이트 공유, 쓰레기의 흐름에 대해서 시각화하고 경각심을 유발하여 문제 개선을 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와 오염 그리고 질병까지의 관계를 조금 더 뭐 환경 정책 재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공공 방식으로 확장할 때 조금 더 수월하고 원활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구본 대시보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범지구적인 환경 이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시보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에코비즈팀의 독창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환경오염, 그리고 환경성 질병까지 각각에 대한 대시보드가 아니라 이제 관계를 파악하고 쓰레기로부터의 문제를 제기하고 마지막으로 그 환경 문제의 중심에 우리를 대입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에코비즈팀 발표자 김진호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끌었나? 25분까지 하자. 내가 너무 시간 많이 잡았네. 네, Q&A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딜레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죄송하지만 25분까지 Q&A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대시보드는 다 태블로로 작업했습니다.
원래 태블로로 이제 같이 녹화가 아니라 제가 필터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줌 환경과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리가 있다 판단하여서 어쩔 수 없이 PPT 녹화로 진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한 자료는 이제 다 동일한 연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5개의 데이터 중에 공통적으로 다 최신 버전이 있는 2018년도를 선택했고요. 이제 과거와 현재 현황 비교를 위해서 2015년의 데이터도 같이 수집했습니다. 네, 민재님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중에서 3D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제 3D 그래프로 이제 지도에 표시하게 된 이유는 지도 특성상 주로 뭐 베이스에 깔리는 동그라미, 아까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그런 동그라미와 같이 조금 표현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도 경도가 이미 데이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쓰레기 처리부터 오염원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중복되지 않은 표현을 위해서 3D 막대를 통해 표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원님 말씀도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배포와 홍보에 대한 조금 자세한 생각은 이제 팀원들과 회의를 해보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뭐 정말 재현하기에는 조금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태블로 퍼블릭 업로드부터 조금 최대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아마 홍보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태블로 퍼블릭에 대한 공유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에코비즈 팀이었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